유평 선임연구원님 발제를 듣겠습니다. 유평 연구원님은 AI 기술의 발전과 영화 및 콘텐츠 산업 창업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의 이유평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MBTI가 극I인데 이런 자리가 좀 이렇게 큰 공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또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산의 산업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부산시 세금을 받고 이제 부산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나 고민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AI나 콘텐츠 산업이 이제 부산의 돈이 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이 부산의 산업적 기회를 만들어낼 건가 하는 방향을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아젠다를 던지는 형태의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진행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연구 전 단계에서 이제 기획 단계에서 좀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오늘 이제 연구 컨텐츠는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부산 산업의 관점에서 콘텐츠 산업이나 이런 ICT 창업을 왜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산업 현황이라든가 ICT나 콘텐츠 산업의 이제 연계관계 같은 거를 통해서 과연 이게 부산시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좀 논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왜 부산 산업 관점에서 콘텐츠 산업 창업을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산업적으로 보면은 도시라는 거는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제조업이나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 같은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산 같은 도심에 위치하기에는 좀 임대료를 되게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도시에 남을 산업은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높은 임대료를 능가할 만큼 조지에 있는 인재나 이런 지식 기반을 활용해 가지고 이걸 능가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도심에 남는 거고, 그것보다는 나는 싼 공간이 좋아하는 기업은 이제 도시를 나가게 될 텐데, 컨텐츠도 이제 지식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에 남아야 할 후보 산업 중에 이제 하나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일반적인 그런 다른 기업 활동보다 창업이 이제 일자리에 좀 도움이 된다는 게 있어서 지금 부산의 인구 유출이나 청년 인재 유출이 좀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영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산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갔던 분이 이제 다른 직장에 가기도 하고, 근데 특히 이제 부산의 ICT 서비스 기반이 좀 약한데 결국은 이런 콘텐츠 산업 관련된 IT 인력도 지역의 IT 인력 풀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부산의 ICT 콘텐츠 산업이라는 게 이른바 잘 되면 아마 다른 산업도 덕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해고가 아니라 이제 이직을 할 때 아마 지역 내에 이직할 확률이 조금은 높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의 개요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황을 확인하고 이제 ICT 서비스업하고 컨텐츠업이 부산 내에서 이제 같이 갈까? 부산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제를 던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ICT 기술이 발달이 되면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산업이 분화가 될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텐데, 만약에
어떤 분야에 오래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기술이 전문화되면 제 전에 발표해 주신 저기 ICT 전문가 분처럼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산업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분업화돼 가지고 이제 별개의 이제 산업 영역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런 기업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거 어떻게 연계해야 되나? 특히 이제 저는 지역에서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이런 전문 ICT 서비스 기업과 콘텐츠 기업이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되나? 이게 이제 좀 고민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발표 의뢰를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중간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케이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좀 당황했습니다. 이게 다수 콘텐츠 기업이 규모가 작고 해서 많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에 포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 입장에서는 옷 위로 몸을 긁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일종의 비교 기준으로 조선 관련된 ICT를 좀 인용을 할 예정인데요. 부분. 이제 조선 ICT 연계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로 부산은 조선 산업 기반이 의외로 많이 발전한 지역인데요. 이게 의외로 그 수도권하고 차별화되는 ICT 영역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조선 관련된 ICT 관련된 거를 살짝 인용을 해서 콘텐츠 문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발표든지 먼저 현황을 봐야겠죠. 이제 그 통계청에 들어가 보니 이제 통계청에 이제 그 콘텐츠 산업조사 그 결과가 이제 공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제 샘플 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이제 콘텐츠 산업 규모를 보면 그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순위로 봐서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 경기 다음에 이제 3, 4위권 정도가 그 부산의 콘텐츠 산업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게 3위인데 2등하고는 격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좀 큰 분야고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 영화 콘텐츠 내용을 보고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영화긴 한데 이 영화 콘텐츠가 콘텐츠 산업 전체로 볼 때 그렇게 발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산이. 네, 그리고 저기 부산 콘텐츠 산업 성장세를 한번 보면 성장세가 전국적으로는 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2016년 이후에 좀 정체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은 성장하는데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기업 하나나 이제 사업체 하나당 그 매출액 창출하는 매출액 규모가 이제 커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사업체 규모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짐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역별로 콘텐츠 솔루션 산업, 이제 콘텐츠 중에서 이제 콘텐츠 솔루션이라는 구분이 해당 통계에는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가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콘텐츠 ICT 쪽하고 이제 연계되는 분야가 있어서 한번 현황을 살펴봤는데 뭐 발표하는 입장에서는 좀 심심하게 특징이 없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콘텐츠 산업 전체가 한 3, 4위 정도 되는데 이 콘텐츠 솔루션 산업도 대충 3, 4위 정도 되는 위치이고 그다음에 그 기업 수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뭐 특징을 잡아내기는 어려웠고 특히 이제 그 ICT 냄새가 많이 나는 이제 네트워크나 보안, CG 이런 거는 오히려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콘텐츠 솔루션 산업 변화인데요. 이건 자료로 가름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배경에서 이제 콘텐츠 산업에서 ICT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걸 이제 몸으로 느끼는데 그 이런 게 관련 자료가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요. 뭐 자료 같은 걸로도 이제 그 콘텐츠 산업에서 그 요구되는 ICT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원에서 예전에 이제 다른 보고서에서 연구를 한 건데 그 부산에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 특화 기술이 어떤 건지 특허 분석 같은 걸 해서 이제 좀 뽑아낸 건데 이미 이제 산업이 숨가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이 몇 년 전 분석이 사실은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학이나 이런 데 특허가 나온 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그 그래픽 모델링, 뭐 영상 획득 처리, 뭐 시각 표현 가시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화면으로는 글자가 작아서 좀 보시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제 홈페이지에 아마 자료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텐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드디어 제 자료의 이제 킬러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제가 던지고 싶은 핵심 아젠다가 콘텐츠 산업하고 이제 ICT 산업이 부산에서 같이 가야 되나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엄밀한 관점에서 주장을 세게 할 정도로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 위로 이제 몸을 긁는 느낌이지만 최대한 정황 증거를 모아봐서 봤는데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학술적 관점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거 이렇게 했네라고 이제 감을 잡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산업연관표라는 걸 통해서 지역 간 산업의 연계 관계를 좀 보여주는 통계가 있는데요. 매우 안타깝게도 이 통계가 작성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최신 자료가 지역 단위에서는 2015년 정도가 이제 최신인데요.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래도 최대한 정황이 비슷한 거를 이제 끌어다가 이제 콘텐츠 산업이나 ICT 산업이 이 산업 간 지역 간 거래 관계를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인데요. 제가 선행 연구로 부산 ICT 서비스 고객의 지역 구성을 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제 이른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쭉 펼쳐놓고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누구랑 거래하는지를 쭉 본 겁니다. 산업별로도 보고 지역별로도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지역별로 한 거를 좀 펼쳐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인터넷 세대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클릭 몇 번 하니까 서울에 있어도 괜찮고 뭐 외국에 있어도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좀 접근이 가능하니까 지역성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ICT 서비스도 서비스업이니까 옆에서 이제 붙어서 이제 뭔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유지 관리도 해줘야 되고 결국은 ICT 서비스업이 지역성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지역의 주력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랑 같이 일하는 ICT 업체가 많이 있었고요. 지역적으로도 이제 수도권이 대부분 ICT 업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기준으로 보면 부산이 저 옆에 있는 남한 지도에서 보면 서울 못지않게 이제 좀 동그라미가 좀 큰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큰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성이 있는 거예요. 양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시장에 있고 산업적으로도 이제 밀착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컨텐츠를 들여다볼까요? 이제 먼저 이제 지역별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컨텐츠의 다양한 산업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보여줬습니다. 물론 영화를 딱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방송 정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갔고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을 가장 그래도 영화랑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이제 영상 오디오물만 핵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숫자 나와서 이제 다들 싫어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숫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지역에서 콘텐츠 관련 산업 최종 수요가 10억 원, 그러니까 한 단위가 이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증가할 때에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의 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본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콘텐츠 산업에 누가 10억 원의 돈을 딱 던져버렸는데 그게 이제 과연 이 사람들이 뭐 그 콘텐츠를 서비스하려면은 뭔가 중간재를 구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디서 필름도 사오고 카메라도 사오고. 근데 그런 수많은 고객 중에 아마 ICT 서비스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ICT 서비스 업의 몇 퍼센트가 올라가나? 몇 퍼센트가 아니라 여기 돈이죠. 생산이 얼마나 올라가나가를 봤는데 이제 액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딴 지역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이제 그 제가 색깔을 입혀놨는데 이제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걸 생각을 해서 숫자를 입혀놨는데 숫자가 크면 초록색에 가깝습니다. 자,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배급 쪽을 보시면 이제 그 부산 밑에 이제 부산이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그 0.0015라고 A라고 제가 딱지를 붙여놓은 걸 보시면 이게 부산의 콘텐츠 산업이 이제 10억 원의 이제 최종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이게 전국적으로 ICT 업체에 얼마 정도 증가하는가, 매출이 얼마 정도 증가하는가를 이제 보여준 건데요. 이게 딴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3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특징 없는 결론, 3등 정도. 그 다음에 그 또 이제 이 테이블을 보시면 그 지역성이 있는가를 이제 볼 건데 그 지역성이 있는 거는 저기 끝에 초록색 끝에 있는 저기 0.00006B라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2등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 부산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ICT에 의존하는 게 한 3등 정도 되는데 부산은 2등이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부산이 2등이니까 1등은 누구냐?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콘텐츠 기업이 지역 영향력이 더 강하겠구나. 근데 이제 그 부산이 3등에서 2등으로 올랐으니까 지역성은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권 전체랑 이제 부울경 전체랑 비교해 보면 이제 C랑 D가 이제 수도권하고 전국인데 이제 수도권 ICT보다 부울경 ICT가 권역 전체로 보면 이제 부울경 전체가 조금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숫자가 이제 머리가 아프실 텐데 간단히 언급하면 수도권의 의존도가 꽤나 있는 것도 사실이고 몰린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지역성은 있는 것 같답니다. 물론 옛날 자료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지역별로 비교했으니까 다른 산업하고도 비교해봐야겠죠. 뭐 콘텐츠 산업이 뭐 특수한가 이런 걸 볼 텐데 이제 서비스업을 쭉 펼쳐놓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어떤 서비스업의 최종 수요가 이제 증가했을 때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의 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본 건데요. 아까랑 해석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이제 영상 오디오물 제작이나 배급 같은 걸 보면 그 산업이 전체로 한 40 몇 개 정도 되는데 이게 36이 32니까 이게 옛날 자료 기준으로는 결국은 다른 서비스업에 비교해서 그 ICT 서비스업 연계성이 그렇게 도드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아젠다를 던지는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연구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던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앞에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던지고 싶은 아젠다는 요 세 가지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던지고 싶은 앞으로 이제 검증해보고 싶은 아젠다는 이제 ICT랑 콘텐츠 산업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질적으로 연계성이 작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부산의 콘텐츠 관련해서 ICT를 육성해야 되나?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육성을 해야 되나라는 거를 고민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조선이나 이런 데는 ICT 적용에 대한 구조적 장애 요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사들이 워낙 복잡한 산업이라서 그
그 기자재 기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해가지고 이게 특정 대기업 몇몇이 이제 그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특정 기업하고 거래할 때 부품 납품할 때만 전화를 돌리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콘텐츠 산업을 보면 가치사슬 구조가 제조업처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가지고 그런 구조적 장애 요인은 적을 걸로 보이고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제 수도권에는 크게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3, 4등은 한다. 뭐 이게 이제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점은 부산이 ICT 기반이 사실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취약한데 그 핵심 딥테크 기업 육성은 조금 인력 기반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이제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선 설계 ICT 같은 걸 예를 보면 조선 ICT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산의 ICT 쪽 기술이 그렇게까지 이제 대단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제 서울에 비교해서 근데 핵심 프로그램은 이제 그 조선 설계도 마찬가지로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해외 대기업 같은 데서 좀 사용을 하는데 이 지역 시장에서는 이걸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이제 좀 하는 ICT 서비스 업체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딥테크 업체가 아니라 그 수요자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연관 ICT 시장은 한번 가능성을 탐색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ICT 인접성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콘텐츠 산업 기반이 어디가 튼튼한지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부산보다는 당연히 서울이 더 튼튼할 거고 만약에 산업 간 인접성이 진짜라면은 서울 쪽에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의 우위를 인정하고 이제 틈새 시장을 찾아서 특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지역 ICT 생태계를 육성해서 뭔가 좀 독자적인 그 거점을 육성해야 되나 이것도 사실은 고민해 볼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조업 조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선은 사실은 그 작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화가 유리하지 않지 않나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치사슬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플랫폼의 모든 생산 기능이 가치사슬이 통합돼 버린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물론 사업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이제 제 예를 들면 제 컴퓨터에 만약에 우리 원장님이 디지털 전환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깔아놓고 제가 뭐 하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너 일하는 거 봤더니 보고서 지금 4개 쓰는데 한 8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해. 이러면 이제 제가 심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비용 함수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드러나 버린 핵심 정보가 드러나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참여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도 조금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컨텐츠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자체가 일종의 지적 그 창조물이니까 이 창조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이윤이 있을 거고 제조업과 같은 그런 문제는 좀 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토론 부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마쳤는데요. 나중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토론 부분에서 좀 보완될 걸로 생각합니다.